언제나 필승! 예, 반갑습니다. 필승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대선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사실상 시간상 따지면 2년 넘게 남았기 때문에 많이 남은 것이 아니냐 싶을 수도 있지만 사실상 대선 관련주들 같은 경우에는 1년 전이 피크입니다. 보통 1년 전에 피크를 치고 이제 그 이후에는 잔파동만이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 만약에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있다 하시면은 지금부터 관심을 가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저 필승이 일단 가장 먼저 주목하는 인물은 바로 이 자유한국당의 잠룡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바로 홍정욱입니다. 일단 홍정욱 같은 경우는 인터넷에서 쳐보면 알겠지만 하버드 나왔습니다. 하버드 나왔고 신문사 사장도 했었고요. 변호사도 했었고 국회의원까지 이제 국회의원 당선된 이후에 다음 이제 총선에서 사퇴를 해버렸죠. 그만큼 정치인적인 면모가 없을 수도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지만은 대중들이 볼 때, 국민들이 볼 때는 그만큼 신뢰가 가는 인물이 아닐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홍정욱 같은 경우는 이제 헤럴드 미디어의 이제 회장이었지만 지분을 전량 매각했습니다. 지분을 전량 매각하면서 지금부터 이제 정치 쪽에 발을 들이미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추측이 있으면서 1차적으로 이제 대장주라고 할 수 있죠. 그 전까지 대장주였는데 이 디지털 조선이 1차적으로 이렇게 올랐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사실상 그 과거에는 그러니까 5월에 헤럴드 미디어에 대한 지분을 전량 매각했기 때문에 이때까지만 해도 대장주는 디지털 조선이 이제 유일했습니다. 그러면서 지금부터 이제 2차 파동이 나오고 있는데 이제 지금부터는 다른 종목들도 꽤나 나오면서 우리들에게는 이제 투자자 입장에서는 과연 어떤 종목을 매수해야 하는지 혹은 어떤 종목에 좀 관심을 가져야 되는지 이런 것을 좀 볼 필요가 있습니다. 물론 홍정욱 같은 경우는 사실상 지금 야권에서는 황교안이 유일하죠. 황교안이 유일한데 황교안은 좀 힘들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워낙에 이미지가 별로 좋지가 않고요. 특히나 이 박근혜 쪽에 부역자라는 점을 이제 떨칠 수가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오히려 홍준표라던가 홍정욱 이쪽에 좀 관심을 둬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다만 이제 홍준표 같은 경우는 이 자한당에서 그 세력이 없습니다. 아시겠지만 세력 자체가 없기 때문에 오히려 자한당에서 좀 많은 이제 관심을 표하고 있는 홍정욱에 조금 더 무게를 둬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아직까지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만약에 홍정욱이 정치인으로서 출마를 하지 않는다면은 말짱 도루묵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하한가 마저 준비하시고 이제 투자를 해야 되는 그만큼 정치 테마주는 리스크가 크죠.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입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저 필승의 모든 영상은 매수매도 추천 아니죠. 다만 좀 참고를 하시면서 이제 좀 투자를 하신다면은 훨씬 더 안정적인 투자를 할 수 있을 것이라고 개인적으로는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5월에 이제 헤럴드 지분을 전량 매각했고요. 특히나 자유한국당에서 이제 공천 심의를 할 때 과연 이 홍정욱이 나올 것인가 이것에 대한 포커스가 맞춰져 있습니다. 대략 한 10월에서 11월에 이제 공천 심의가 마무리될 것이기 때문에 만약에 안정적으로 보고 싶다 하시면은 공천 심의 이후에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이후에 보더라도 기회는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대선 테마주의 피크는 6개월에서 1년 전에 대선이 확정되기 6개월에서 1년 전에 나오기 때문에 아직도 2년 넘은 시간이 남아 있습니다. 그만큼 아직은 피크가 칠 때까지는 많이 남았고요. 특히나 국민들의 이런 관심도가 아직은 대선보다는 총선 혹은 총선보다는 북한이라던가 미국, 중국 쪽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미중 무역 전쟁도 있고요. 한일 무역 전쟁이 있죠. 이쪽에 관심이 쏠려있기 때문에 아직은 대선에서는 기회가 아주 많다, 아주 크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따라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이 디지털 조선이라던가 아니면은 휘닉스 소재. 참고로 이 홍정욱이 이제 국회의원이었을 당시가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이제 자유한국당이었기 때문에 만약에 대선에 출마를 한다면은 당연히 자유한국당 쪽에서 출마를 할 것이고요. 특히 하버드 대학을 나온 만큼 미국 쪽에 아는 인물들이 그러니까 인맥이 굉장히 넓다고 합니다. 굉장히 깊고 넓다고 알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국민들의 호감을 사기에는 충분하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이제 그래서 디지털 조선이 가장 먼저 이제 대두를 받았고 이 부호 대장주로 2차주로 히닉스 소재가 이제
좀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태형건설 우. 시가총액이 200억도 안 되죠. 관심을 받고 있는데, 사실상 이런 종목들도 보시면 이 우선주임에도 불구하고 27%가 급등하는 등 이런 식으로 좀 힘을 한번 내준 적이 있습니다. 따라서 좀 봐주신다면 뭐 지금까지는 과거에는 디지털조선, 휘닉스 소재, 태양건설 우가 이제 대표적으로 좀 관심을 받았고요. 또 최근에는 KNN이 대장주로 좀 떠오르고 있습니다.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도 뭐 홍종업과는 뭐 당연히 관련도가 있고요. 다만 테마주 같은 경우는 이제 대선 테마주 같은 경우는 관련도가 깊다고 해서 무조건 대장주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더욱더 중요한 것이 바로 시가총액과 유통주입니다. 시가총액이 적을수록 유통주가 적을수록 그만큼 더 많이 오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KNN, 태양건설우 이쪽이 오히려 휘닉스 소재 아니라면 디지털조선 이쪽에 이어서 대장주의 바통을 넘어갈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러니까 넘겨받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사실상 뭐 태양건설우도 뭐 하버드 동문이고요. 뭐 디지털조선, 휘닉스 소재도 뭐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특히나 이 KNN 같은 경우에는 홍종욱의 친누나와 이제 관련이 있는 만큼 역시나 이쪽에 대해서도 좀 볼 만큼 봐야 되겠고요. 그런데 이제 정말로 주목해야 될 점은 만약에 홍정욱이 정치계로 복귀를 한다면은 이런 관련주들은 당연히 뭐 급등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요. 만약에 정치계 복귀를 안 한다면은 하한가 맞겠죠. 오른 만큼 다시 떨어질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볼 때는 당연히 공천심의 이후에 봐야 하는 거고요. 만약에 그 전에 저가에 잡아놓고 싶다 혹은 관심도를 가지고 싶다라고 생각을 한다면은 이 홍정욱이 정치계로 복귀를 할 것인가 안 할 것인가에 대한 배팅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참고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먼저 홍정욱 같은 경우는 굉장히 잘생겼어요. 너무나도 잘생겼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도 괜찮은 흐름이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 잠시 잠깐 좀 보여드리면은 지금 조국으로 이제 관심도가 많이 있는 상황인데 보시죠. 정말 잘생겼죠? 홍정욱입니다. 거의 뭐 영화 배우 영화의 한 장면을 보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잘생겼다는 것은 사실상 우스갯소리로 좀 넘어갈 수 있겠지만 그게 아닙니다.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그렇고요. 뭐 호감적으로 생겼다, 잘생겼다, 이것은 결국 대선에는 어마무시한 힘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특히나 홍정욱의 롤모델로 삼았던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이 존 케네디 대통령입니다. 사실상 존 케네디 대통령도 잘생겼다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처음에 호감을 가진 것도 사실이고요. 특히나 이제 대선에 나오기 전까지 이제 정치와 이제 수년간 떨어져 있음으로써 국민적인 그런 신뢰를 쌓은 인물로 존 케네디 대통령을 들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홍정욱이 롤모델을 삼았던 만큼 행보도 왠지 비슷해 보입니다. 행보도 비슷해 보이고 특히나 이번에 좀 여당 쪽에서 강력한 인물로 점쳐졌던 조국이라던가 이재명이 거의 나가리 되는 모습으로 보이면서 지금은 여권보다는, 그러니까 말 맞고 살 많은 여권보다는 야권에 조용하게 이제 매집할 수 있는 야권에 더욱더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은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이제 황교안이 지금 야권의 대선 주자로서 찍히고 있는데, 사실상 황교안은 대선 주자 나온다고 하면은 되기가 힘들죠. 다들 좀 보시면서 느끼고 있을 겁니다. 야권은 누가 나올 것인가? 황교안은 안 될 것 같다. 홍준표가 나온다면은 당내 세력 지지가 별로 좋지가 않기 때문에 저번 대선과 마찬가지로 그다지 마케팅이라든가 홍보 차원에서 불리한 입지를 이제 좀 극복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물론 홍준표도 괜찮다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이런 것을 봤을 때는 홍정욱 쪽에 조금 더 봐야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이 홍정욱이 저번 이제 서울시장에 출마를 할 때에도 이제 자유한국당, 지금은 자유한국당이죠. 자유한국당에 부름을 받은 적이 있는데 그때 거절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거절을 할 때에도 사실상 그때 나와서도 되기가 힘들었을 겁니다. 그때는 이미 지금의 여권인 그 더불어민주당에 많이 쏠려 있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되기가 힘든 상황이었고, 홍정욱 입장으로서는 뭐 괜찮은 선택이었다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때 거절을 하면서 이제 날린 멘트가 여전히 모자라다, 혹은 지금 당장은
아직은 아니다. 지금 당장은 아니다. 이런 멘트를 쳤기 때문에 지금 당장은 아니다? 그럼 그 이유는 된다는 뜻인가? 이런 것으로 좀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홍정욱 입장에서는 그때 당시에는 지금 당장은 아니라고 했지만 지금은 나올 수가 있겠죠. 특히나 만약에 대전에 나온다면 그 대전에 나오는 나이가 53입니다. 53. 지금은 50이고요. 그만큼 젊은 이미지, 지금 대한민국에서 필요한 젊은 이미지 측면에서도 굉장히 부합하는 인물이고요. 특히 홍정욱 같은 경우에는 이 존 케네디가 나왔던 학교를 그대로 따라 나왔습니다. 뭐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중학교 때 이미 유학을 갔습니다. 중학교 때부터 해가지고 대학교에 하버드는 나온 것까지 존 케네디와 아주 똑같은 그런 코스를 발반하고 있기 때문에 그다음에 정치계를 잠시 떠나 있다는 것, 그리고 지금은 이제 대선에 나온다면은 몇 년 만에 다시금 정치계에 복귀를 한다는 것 자체로도 굉장히 큰 임팩트가 될 수가 있고요. 특히나 홍정욱이라는 사람은 뭐 연예인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저 사업가에서 지금은 직원을 전량 매각한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자신의 홈페이지. 그러니까 연예인들이 인스타그램, 뭐 팬클럽을 운영하는 것처럼 이 홍정욱 자체도 자신의 PR을 하기 위해서 홈페이지가 있다는 겁니다. 굳이 왜 사업가가 자기 홈페이지를 만들어야 되는 거죠? 이건 뭐 상식에 좀 어긋나는 행동이죠. 사실상 뭐 회사 홈페이지라는 것은 만드는 것이 당연하지만 자기 개인적인 홈페이지를 만든다? 그것도 자기 PR을 하는 곳입니다. 여기는 뭐 자신이 어떤 일을 했고 자신의 생각은 어떻고 이런 것을 밝히는 곳이고, 특히나 인스타그램도 여전히 하고 있다. 인스타그램에서도 뭐 의미심장한 그런 글들과 사진을 많이 남기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만큼 정치계에 복귀를 할 가능성이 어느 정도는 있다. 이렇게 보고 있고요. 특히나 아직은 나는 이룬 것이 없다라고 이제 인스타그램에서 밝힌 만큼, 최근에 밝힌 만큼, 과연 사업까지 했고, 하버드대를 나와서 변호사까지 했던, 국회의원까지 했던 그런 인물이, 이룬 것이 없다? 이건 좀 말이 안 되는 그런, 상식이 좀 어긋나죠. 그만큼 아직은 이룬 것이 없다라는 것은 대통령을 하지 않았다라는 그런 좀 흐름을 나타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만큼, 만약에 홍정욱이 나온다면은 뭐 파란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뭐 당연한 거고요. 지금 여권에는 이미 좀 기르고 있습니다. 여권에서 야권으로 좀 대권 투자가 기르고 있는 만큼 이쪽에 볼 때도 황교안으로서는 좀 부족하고, 홍준표는 당내 지지 세력이 부족하다. 그 이 홍종욱에 조금 걸어볼만 하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사실상 지금의 야권에서는 부동 1위가 바로 황교안이죠. 그 다음 뭐 홍준표, 뭐 오세훈 순서인데, 말씀드렸다시피 환경 같은 경우는 전력을 모으기가 좀 힘듭니다. 왜냐하면은 지금의 이미지가 국민들에게 너무나 각인되어 있기 때문에, 특히나 박근혜 정부의 이제 뭐 추종자였다는 부분이 너무나 큰 단점으로 부각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따라서 이번에 만약에 대선을 치르게 된다면은 이 야권의 킹메이커들은 황교안은 좀 힘들 것 같다는 것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렇다고 홍준표를 지지하기에는 세력이 너무나 적고 자유한국당과도 좀 대척되는 부분이 크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봤을 때에도 결국에는 홍종욱이 좀 나온다면은 괜찮은 흐름이 나올 수 있지 않을까. 특히나 자유한국당의 국회의원이기도 했었고요. 이제 서울시장 뽑을 때에도 자유한국당이 공개적으로 홍종욱의 러브콜을 보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것을 봤을 때 이번 대선에서도 러브콜을 보내지 않을까, 공천심의에서 홍종욱을 넣지 않을까, 이런 의구심이 드는 것은 있습니다. 다만 제 필승의 모든 영상은 매수 추천 절대 아니죠. 예, 매수 절대 하지 마세요. 특히나 지금은 이미 많이 올랐기 때문에 다시금 관심도가 좀 떨어질 때, 그때 보는 것이 괜찮을 것 같다. 지금 뭐 관심 종목으로만 편입해두는 것이 안정적일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요. KN이 지금 대장주이기 때문에 이것을 좀 보자면은 좀 물론 매수매도 추천 절대 아닙니다. 다만 좀 가는 범위까지 살펴드리겠습니다. 이 라인대에서는 1차적으로 좀 잡아볼 수 있지 않을까 보고 있습니다. 대략 1,300원에서 이제 1,000원 이하까지, 1,300원에서 1,000원 이하까지가 이제 KNN의 분할 매수 가능 범위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봉 월봉 먹는 거 봐도 지금 고점입니다. 그리고 옛날 대장주죠. 그 전 대장주였던 디지털 조선 같은 경우에는 뭐 지금도 그다지 부담스러운
위치는 아니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만 조금 더 보수적으로 봤을 때 이 라인 때 대략 2,700원에서 2,300원 라인 대가 이제 매수가 가능한 범위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뭐 주봉으로 봐도 월봉으로 봐도 뭐 거래량 좋고요. 이제 예전 대장주였던 만큼 거래량도 어느 정도 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KN도 마찬가지죠. KN은 사상 최대치의 이제 거래량이 거의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볼 때에도 추석 끝나면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명실상부한 대장주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장기적으로 봤을 때 홍종욱이 만약에 정치계에 복귀를 한다면은 지금도 너무나 저점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그럴 가능성보다는 안정적으로 좀 보수적으로 봐야 되는 테마인 만큼 그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예, 거의 뭐 힘이 없습니다. 부대장주까지 올라왔지만 거의 뭐 힘이 없는 상태에서도 좀 바라본다면 다만 그 전에 처음 파동 나왔을 때는 상한가까지 찍었던 종목인 만큼 여전히 좀 어느 정도는 괜찮은 흐름을 보일 수 있다고 보고 있고요. 역시 보수적으로 잡았을 때 이 라인 대가 좀 괜찮을 수 있다. 690원대에서 이제 530원대까지 690원대에서 530원대까지가 괜찮은 라인대가 이제 될 수 있습니다. 690원대에서 630원입니다. 690원에서 630원대가 괜찮은 이제 매수 범위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여러 종목들이 있는데 그런 종목들은 좀 실적과 이제 아니면은 펀더멘털을 좀 받쳐주는 종목입니다. 예를 들어서 뭐 태양건설구 이런 것을 넣을 수 있겠죠. 사실 이런 거는 뭐 실패해도 그다지 손해볼 게 없어요. 뭐 태양건설 자체가 워낙에 좀 우량주이기 때문에 이런 것을 보더라도 이런 것들은 실패해도 크게 다치지 않는다. 이것이 초장점이겠죠. 다만 좀 대장주로 나서기에는 유통주가 뭐 적으면 적을수록 좋다고 하지만은 너무 적습니다. 너무 적기 때문에 매집하기가 힘들고요. 매도하기도 힘든 만큼 대장주로 나오기에는 거의 가능성이 희박하다. 이건 뭐 2차주, 3차주 정도로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도 보조로 잡아드린다면은 이 라인 때 7,200원대에서 6,700원대가 이제 가능 범위다. 이 외에도 펀더멘탈가 뭐 여러 물려도 좀 그다지 손해를 보지 않을 만한 종목들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들은 다음 분석에서 좀 자세하게 살펴볼 예정입니다. 자, 대선이 코앞에 다가오진 않았지만은 지금부터 대선 테마주에 관심이 있는 분들은 지금부터 좀 바라봐야 될 것 같고 지금 당장 이제 관심을 둔다면은 뭐 야권 쪽에 홍준표라던가 홍정욱 이쪽에 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여권은 너무나 시끄럽고요. 특히나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좀 힘들어지는 모습을 보이면서 조금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으로서는 뭐 이낙연이 될 수 있고요. 뭐 조국도 거의 힘들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더 분석해 볼 필요가 있고요. 지금은 조용하게 이제 매집을 하기에는 좋은 환경이 만들어져 있는 야권 쪽으로 좀 바라봐야 되는 것 같습니다. 투자자 입장에서 말이죠. 자, 여기서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영상으로, 좋은 분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다들 행복한 한가위 보내시고요. 방송 마치겠습니다. 앞으로도 좋은 분석으로 찾아뵐 테니까 구독, 좋아요, 댓글 부탁드립니다. 구독, 똑똑똑, 구독, 좋아요, 댓글, 구독, 족대꾸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필승이었습니다. 필승!